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정책 정보 팩트체크 라이브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최대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있죠.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의 준말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팩트체크를 진행해 주실 또 한 명의 사저씨를 모셨습니다. 을지대학교 유재홍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재홍입니다. 네. 네, 저는 정부에서 30년이라고 대학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우리 최 기자와 함께 열심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공무원도 하셨고 지금은 교수시고 팩트체크의 적임자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는 저희 KTV 사이다 프로그램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주 따뜻한 카페 같기도 하고 아주 공간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 컨셉입니다. 카페 같은 방송.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지난 방송의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문 표현 내자, 팩토리 한 글자 겹친다고 제가 힌트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뭐죠, 교수님? 팩트 체크. 팩트 체크.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당첨되신 분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5분. 네. 축하드리고요. 국민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개인정보를 보내주시면 네,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말미에 퀴즈가 있습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공무원 임금제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공무원과 관련된 또 다른 정책 이슈가 있어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살펴볼까요? 화면에 기사 띄워주시고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벤처 조직 만들랬더니 결국 밥그릇 늘리기?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추진 중인 벤처형 조직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공무원들의 밥그릇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 부처별 인력 충원 경쟁으로 변질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공직사회에 벤처형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달 만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 교수님. 네. 먼저 이 벤처형 조직이라는 데 뭔지 궁금한데요. 벤처형 조직은 3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는 혁신성, 두 번째는 도전성, 세 번째는 신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정부 조직이라는 게 매우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형 조직은 이런 혁신성과 도전성과 신기술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에 그런 거대한 성과가 기대되는 이런 어떤 그 조직을 정부가 이제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이런 시도는 아마 정부가 생긴 이래 처음 하는 그런 또 참신한 이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취지 자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벤처라고 하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 떠올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공직사회, 대한민국 정부 그렇습니다. 내에 이런 벤처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 지금 최초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벤처 조직하면 주로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낸 세금이 또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또 돈이 나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밥그릇 밀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오늘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명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의 정창성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과장 정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사혁신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훈남 공무원들께서 지금 출연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재미가 없으신가요? 자, 지금 우선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공무원 벤처 조직이라니 기대되네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벤처형 조직 의도는 좋다 이런 말씀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네, 저희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과장님 명패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시청자들께 반응이 좀 좋아서 부처를 홍보하는 이런 또 명패를 이름표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확한 팩트 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과장님. 우선 말이죠. 이 명패에 써져 있는 행정안전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안전부는 과거에 총무처 그리고 내무부, 국민안전처가 합쳐져서 만든 조직입니다. 아하. 총무처는 정부 혁신 그리고 조직, 그다음에 전자정부 이런 일을 하고요. 네. 내무부는 지방분권, 지방재정, 그리고 안전 쪽은 재난, 안전, 방제 이런 일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전. 그러면 어쨌든 경찰, 소방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예, 저희 소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청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인 벤처형 조직. 이것이 결국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일단 행정안전부는요, 1차적으로 지난달에 대면 심사를 거쳐서 벤처형 조직 우수기관이 될 만한 조직들을 한번 심사를 해봤고요. 네네. 다음 달에 또 2차로 네. 발표 심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벤처형 조직을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뭐 밥그릇 늘리기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기사를 보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벤처형 조직이든 무슨 조직이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력이 늘어날 텐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또 더 많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견 맞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이 벤처형 조직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세금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벤처형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은 자기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연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돈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한시적으로 2년만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세금 낭비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팩트체크의 오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우리는 벤처형 조직이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벤처형 조직이 생기더라도 사람은 늘어나지만 나가는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가 기존에 쓰고 있던 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그걸 재원으로 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네요. 자, 명확한 팩트체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공무원 벤처형 조직, 사실 벤처라는 말은 그냥 사기업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직사회 이런 거를 만들기로 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 조직을 관리할 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신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거는 몇 년 후에는 확실히 이 전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못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국민 눈높이도 높고 그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벤처형 조직을 한번 설계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 시대 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의 어떤 그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그런 계급적 구조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렇게 꽉 짜인 구조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기동성 있고 유동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경직성을 타파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수 그런 있습니다.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예. 굉장히 취지가 좋네요. 근데 우리 정 과장님 말씀이 참 네. 일리가 있는 게 여태까지 우리 정부 조직 보면은 당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손에 보일 때 조직을 만들어주지 그렇죠. 어떤 거를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선한 새로운 시도죠. 네. 이게 지금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 조직도 유연해졌다. 그렇네요. 유연성 있게 네.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그건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네. 정부 조직에 계실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제가 있을 때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이런 시도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뭐 좀 조언 같은 거를 하실 게 있을까요? 근데 아까 우리 정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엄정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이제 적절한 그런 이제 벤처 조직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이 벤처 조직이 이 행정안전부하고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민의 관점에서 보라. 그러니까 당장 좀 예산은 늘지는 않지만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세금으로 우리 이 벤처 조직을 만든다. 취지는 좋지만 과연 국민 입장에서 이 조직이 정말 꼭 필요한 조직이냐 아하. 하는 부분을 우리 행안부가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민들한테 편익도 가져주고 우리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정말 우리 한 발 앞서 공조직에 가는 그런 전위 조직으로 벤처 조직이 우리 자리 잡는다면은 네. 정말 성공적인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네. 머릿속에 다 적으셨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시청자들 의견을 좀 보고 갈까요? 채팅창, 실시간 채팅창 보겠습니다. 네. 정겨슬님 기대되네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감성인생님 진짜 취지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민경님 뭔가 설명 조곤조곤 잘해 주시는 것 같음. 네. 누구를 칭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냥 서로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신다. 교수님 팬도 좀 생겼네요. 자,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좋은 지금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벤처 조직을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 줄임말이죠. 행안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상황이죠. 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행안부가. 예, 정부의 곳간 그 재정을 말씀드리면 예.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력을 관리하는 곳이 행정안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인력을 늘리고 싶으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벤처형 조직도 각 부처에서 늘리고자 할 때 저희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역시 주도 부처거든요. 저희가 벤처형 조직 심사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아까 조언해 주셨듯이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예. 있을 텐데요. 뭐 조직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예. 심사 기준은 어떻습니까? 벤처형 조직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네. 아이디어의 도전성, 네. 참신성 이런 네.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게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성과, 특히 마지막 것이 저희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 눈높이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교수님,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대한민국 정부 첫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벤처형 네, 조직.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엄정한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부처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냈겠습니다만 네. 그중에 정말 될 만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그렇죠. 맞춰서 네.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나와야 될 텐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획서를 잘 쓰고 좋은 그런 벤처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벤처 조직이 아까 우리 정 과장님 말씀처럼 2년 동안 한시 조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만 2년 후를 우리가 좀 내다본다면 이 조직이 과연 그 이후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엄정한 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때 2년 후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그 척도를 지금 단계부터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벤처라는 게 어느 부처는 이제 벤처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가 좀 좋은 부처가 있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도 있지 사업 않겠습니까? 내용이, 네. 그러니까 부처마다 또 분야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평가 척도 그걸 네. 만들어가는 게 벤처 조직의 어떤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네, 지렛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은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은 벤처 조직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네. 정부 조직은 보수적인 정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시도를 우리 했을 때는 또 남다른 기업과는 다른 그런 측정 척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얼마나 서비스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여하느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이디어만 심사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를 해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사랑이님, 행안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무님, 심사랑 컨설팅. 그러니까 행안부의 역할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늘 부처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언제부터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들이 좀 많으신데 앞으로 어떤 예. 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지 좀 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6월 10일경에 2차로 발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청중평가단도 오고 외부 전문가도 오고 내부 조직 전문가들도 해서 합동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네. 평가에서 네. 벤처형 조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벤처형 조직이 되게 정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제 시행 규칙을 네. 바뀌어줘야 네. 되거든요. 네. 7월경에는 직제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정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7월부터요.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뭐 예, 벤처 그렇습니다. 조직이니까 빨리 네, 움직여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과장님 예, 그 벤처 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세종시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첫 시도니만큼 예. 세종시가 공직사회의 어떤 실리콘밸리로 이번 일이 잘 돼서 자리 잡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멋지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이 저는 왜 떠오를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네. 저희 정부가 그 다음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네. 꼼꼼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팩트체크 포인트 한 번만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포인트는 벤처형 공무원 조직은 늘고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들어가는 인건비는 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네, 살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어떤 정책 이슈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께서 네. 기사를 좀 소개해 주시죠. 수소가스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좀 수소가스 폭발로 걱정들 많지 않습니까? 폭발할까봐.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연료전지에 수소를 연료를 쓸 경우에 규제하는 법이 없다. 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기사가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소 저장 탱크,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은 법에 어떤 법이냐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폭발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확인됐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주세 개편과 관련된 겁니다. 네. 정부가 술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초 발표하기로 한 그 과세 체제 개편안을 미뤘다. 아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획재정부 이런 의견 내놨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세 개편으로 술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이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많은 정책 이슈들 이 가운데서 내일은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모시고 전통시장,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네,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주목해 주세요. 자,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 부처이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도 맡고 있는 정부 부처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자, 교수님 힌트 좀 주실래요?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공무원 벤처형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명패가 좀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는 5분을 선정해서요.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내일 오후 4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 채팅창을 볼까요? 요즘 정답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첫 분이 정답 올리면 계속해서 정답을 맞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오늘 많이들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내일도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